네, 2교시에서는요, 그, 그 크림과 그 프레시프라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림과 그 프레시프는 맛이 그 부드럽고 이제 감촉이 이제 좋은 크림 스프는 그 우리나라 그 사람들에게 가장 그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스프의 그 일종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요리인 그 죽과 비슷하여 쉽게 친숙해질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짐작이 됩니다. 자, 크림 스프는 그 주재료 그 자체로 그 농도를 이제 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그 재료를 이제 이용하여 그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농도를 내는 재료, 즉 리에종은 그 주재료의 맛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스프의 그 재료는 매우 그 다양하여 그 전문화된 식당이나 그 가정 할 것이 없이 모두 손쉽게 만들어 식탁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비스큐 스프 같은 경우는요, 그 비스큐 스프는 그 크림을 사용하는 이제 크래미 계통이지만 이제 만드는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어 분류하고자 하는데, 그 비스큐 스프는 이제 바닷가재나 그 새우 이런 덩그런 껍질 있는 그 쉘피쉬 껍질을 이용하는 것도 원가 절감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스프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야채나 재료를 깨끗하게 손질하여 두고 그 시간을 이제 절약할 수 있는데, 그 비스큐 스프는 야채와 그 피쉬 껍질을 이제 으깨서 이제 완전히 맛이 우러날 수 있도록 마무리식의 그 크림이나 이제 다른 재료를 그 너무 많이 첨가하여 맛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이제 해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스킷 스프 같은 경우는 그만큼 그래서 이제 또 거기도 비슷한 그 피시 차우다 스프 같은 것도 있죠. 피시 차우다 스프 같은 거는 이제 농도를 잘 맞춰야 되겠죠. 그래 뭐 야채는 이제 같은 크기, 뭐 예를 들어서 사방 뭐 두께 이런 거, 생선은 뭐 1cm 뭐 이런 식으로 썰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피시 차우다 같은 스프는 이제 뭐 생선도 생선 대구살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대구살이라든가 감자라든가 뭐 베이컨이라든가 밀가루, 버터 뭐 이런 거 재료가 베이컨, 뭐 샐러리, 양파, 우유, 뭐 월계수잎, 뭐 정향, 소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 베이컨 양파 베이컨 썰고 양파, 감자, 샐러리 같은 크기로 생선은 1cm 크기로, 왜냐하면 이제 생선은 익으면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육면체 모양으로 잘라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팬에 기름을 두르면 이제 베이컨 먼저 볶아야 되겠죠. 그러면 양파 그 부재료를 이제 각각 이제 볶아내고, 그 다음에 하이트로는 이제 밀가루랑 버터 같은 비율로 해서 하이트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수를 넣고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우유도 넣고 소금 넣고 후추 넣고 간 맞추고 농도 맞추고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피시 차우다 피시 차우다 스프가 그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피시 차우다는 진하고 풍부한 그 스프의 일종으로 휘트와 가까우면 전통적으로 베이컨, 해산물, 크래커나 비스킷류를 포함해서 진한 스프를 말하는데 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조개류가 들어가면 조개 차우다 스프라고도 하죠. 토마토 아까도 토마토가 들어가면 맨하탄식 차우다라고도 하죠. 차우다 스프는 우유나 크림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화이트루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루도 그럼 화이트루는 피시 차우다 스프도 이런 식으로 부드럽고 해물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죠. 자 식사 대 그냥 어느 스프든 간에 식사 대용으로 스프가 가능하죠. 지금은 그래서 식사 대용 스프 같은 경우는 하티 스프 일반적으로 스프의 그 양보다 많고 재료도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스프만으로 하나의 요리가 되고 있죠. 대부분의 그 스프가 내용물보다 육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반하여 하티 스프는 걸쭉해서 마치 그 휘티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스프가 유명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쁜 일상에 시간을 절약하고 먹기에도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하티 스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프에 사용되는 야채나 육류에서 그 맛이 잘 우러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식사용 스프는 그만큼 바쁜 일상생활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해서 이렇게 흔하게 그래서 하티 스프를 이용하는 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차가운 스프, 차가운 스프는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그 스프를 차게 해서 계절에 관계없이 식탁에 자주 올리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차가운 스프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한 그 느낌을 받는 것이 같죠. 그래서 서양 요리가 보편적이라기보다는 그 특별할 때 그 먹는 요리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여름철에 흔히 그 즐기는 뭐 오이 냉국이나 콩나물 콩국수 정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서양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차가운 스프 하면 우선적으로 오이, 뭐 토마토, 오니온, 뭐 피망, 그리고 빵가루, 그 올리브 오일과 그 마늘을 곁들여서 얼음과 함께 그 서브되는 그 스페니쉬 스프, 지금 가즈파초를 떠올리는 것이고, 가즈파초는 아라비아에서 그 전해졌는데 원뜻은 물에 불린 빵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하고, 다른 그 재료들을 포함해 먹기 좋게 스프 형식은 빌린 것이라고 보는데, 앨리스 토클라스는 그의 그 저서에서 스페인 마부들이 그 여행 중 그 식사 시간에 흙으로 만든 그 그릇에 말라붙은 빵과 올리브 오일,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마늘, 오이 등을 넣어서 먹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빵을 오랜 시간 동안 그 보관하기 위해서는 말린 다음에 먹기 좋도록 불려 먹기 위해서 물이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차가운 수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빵 종류를 이제 넣기보다는 이제 과일이나 이제 신선한 야채, 예, 이런 이제 만들어서 이제 크림이나 이제 다른 가니쉬를 이제 곁들이는 방법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차가운 수프는 이제 많이 이제 따뜻한 걸 선호하죠. 예. 그리고 이제 수프를 만들기 위한 기구류를 보면은 자, 뭐 껍질을 까는 칼, 뭐 국자, 뭐 나무주거, 믹서기, 분쇄기, 뭐 소태팬, 조리용 롱스푼, 뭐 거르는 채, 뭐 로스팬, 뭐 거품기, 뭐 고무주거, 국자, 뚜껑 있는 소스팬 등등 이제 기구에 수프를 만들 때 꼭 이런 기구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의 그 수프를 만들기 그 위해서는 그 일반 그 주방에서 이제 갖추고 있는 그 기구만으로 이제 충분하겠지만, 하지만 그 조금만 그 더 아름답고 이제 클래식한 분위기를 이제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그마한 소도구를 이제 평상시에 하나씩 준비해 두는 것도 전문 요리사로서의 이제 자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수프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구들을 이제 오목조목 알아보았는데, 먼저 가장 많이 쓰는 칼이 이제 보통 칼이죠. 보통 칼과 야채나 작은 재료들을 이제 다듬을 수 있는 작은 칼, 그리고 이제 빵이나 생선을 자를 수 있는 그 길이가 길고, 칼 끝이 이제 홈이 파인 그 톱칼 있으면 이제 충분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 생선이나 이제 가검류의 뼈를 자를 수 있는 이제 망치칼이 있다면 일을 더욱 쉽게 진행시킬 수 있겠죠. 칼은 이 정도로 하고, 소도구의 경우 야채를 아름답게 자를 수 있는 그 야채 절단기, 껍질 까는 칼, 뭐 멜론볼, 그 신선한 그 레몬 주스를 생산할 수 있는 레몬 스키즈가 이제 매우 이제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수프를 잘 젓기 위한 그 나무로 된 뭐 스푼과 뭐 자루가 길고 쇠로 된 뭐 롱스푼이라든가, 아니면 내용물을 이제 쉽게 건질 수 있는 그 아미 스푼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프를 이제 옮기기 위해서는 이제 적당한 크기의 이제 국자도 이제 준비돼야 되겠고, 그 국자는 그 조리할 때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이제 서브할 때에도 손잡이가 짧은 것이 있으면 더욱 이제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무로 된 그 주걱은 그 재료를 이제 갈아서 내용물을 서로 섞거나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길 때 마무리 작업용으로 이제 적합하죠. 그리고 다른 기계에 붙어 있는 재료를 이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 재료를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믹서기 또는 이제 분쇄기가 이제 필수적인, 흔히 이제 가정용 믹서기를 이제 영업 주방에서는 사용하는데, 이것은 용량이나 힘이 부족하여 원하는 만큼의 그 수프를 조리할 수가 없으므로 막대형이나 용량이 충분한 그 믹서기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프를 끓이기 위해서는 그 냄비나 그
풋, 필수, 자루 달린 그 냄비죠. 필수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그 큰 것과 작은 것 모두 이제 필요하므로 가능한 이제 세네 가지 정도의 크기로 소스팬이나 뭐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스팬 바닥에 이제 두께도 염두에 두고 구입하는 것이 이제 훌륭하고 요리장이 갖춰야 할 지혜라고 보고, 스프 역시 대부분 이제 작업이 스토브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주위에는 그 스프에 필요한 그 멜바 토스트와 같은 그 크루통 종류를 이제 생산하기 위하여 뭐 버터나 작은 풋, 오일 등을 이제 준비하여 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밖에도 그 작업 시에 필요한 키친타월, 뭐 흡수지, 뭐 장갑, 양념통 등이 이제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될 기구들은 이제 세심하게 이제 챙겨두는 버릇을 이제 드리는 것이 이제 실질적인 그 생산에 들어갔을 때 당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프의 생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테이블 워킹과 실습을 하여 보는 것이 어떠한 기구가 필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최선의 이제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프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또 있죠. 수프에 사용되는 재료들, 수프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수프를 만들기 위한 이런 그 재료들을 이제 나열하면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많은 것들이 있죠. 말하면 수프의 재료는 이제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야채에는 거의 모든 수프에 빠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채 중에서도 특히 그 양파나 샬롯, 샬롯은 크기가 작죠. 작으면서 좀 매운맛이 나는 편인데요. 그거는 이제 서양 양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산 양파보다는 좀 작은 편이에요, 크기가. 그리고 양파나 샬롯이 있고, 그리고 실파, 뭐 마늘, 그리고 대파 등이 이제 파 계통의 야채들이 이제 빠지지 않는데, 그것은 그 야채들이 이제 수프에 이제 기초 향을 부여하는데, 그 향이 이제 실증을 느끼지 않고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제 풀이 됩니다. 다음으로 즐겨 사용되는 야채는 뭐니 해도 이제 감자, 뭐 샐러리, 당근, 뭐 무, 그런 등 이제 뿌리 야채들을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 뿌리 야채는 감자나 당근과 같이 단면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으나, 샐러리와 같이 순하면서도 독특한 맛을 지닌 재료가 나름대로 개성 있는 수프를 만들기에도 이제 적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 수프라기보다는 이제 생즙을 그대로 갈아서 복용하는 뿌리 야채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수프 개발에 잠재성이 뛰어난 재료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잎야채인데, 잎야채는 이제 비타민이나 다른 영양소의 파괴가 쉽게 이루어지므로 수프를 만들 때 각별히 이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잎야채에도 푸른색을 띤 아스파라거스나 이제 브로콜리, 또 이제 조리 시에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열을 가하거나 끓이게 되면 원하는 수프를 이제 만들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콩이나 빈스 등을 이제 잡곡류를 이용해서 수프를 만들 수도 있는데, 잡곡류로 만든 수프는 당질이나 탄수화물이 이제 풍부해서 시간에 쫓기는 이제 샐러리맨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편이고 좋죠. 그래서 이제 잡곡류로도 이제 수프를 이제 생산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물에 충분히 불리는 시간을 갖고 잡곡류에 섞여 있는 돌이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이제 조리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잡곡류를 이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가공된 재료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파스타나 스프 등을 이제 수프에 곁들이면 아주 좋은 편이죠. 좋은 수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료를 준비하는 습관 이제 갖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전문 식당 할 것 없이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닭이나 생선 뼈를 냉동 보관 후 수프를 만들기 전날 해동해서 야채의 줄기나 쓰다 남은 양파, 당근, 샐러리 등을 모아 두었다가 사용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또 재료들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구입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원가 관리도 되고. 그래서 수프의 원재료로 중요하지만 맛을 보충해 주는 부재료의 기능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수프를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림이나 버터, 그리고 이제 계란 등을 이제 사용하는데, 주위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요거트나 또는 레몬 껍질 조금만 손질하여 쓰는 방법을 배우면 수프의 분위기를 한층 더 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부들이나 경양식 조리사들 이런 향신료 사용에 대해 대단히
인색함을 이제 보이는데, 향신료를 이제 정확한 그 용도로 사용하려는 그 욕심에서거나 그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하지만 그 향신료 그 사용은 일정한 그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취향에 따라서 이제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파슬리라든가 깻잎이라든가 민트, 뭐 마늘잎 뭐 등등이 있겠죠. 사용하면 보다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스프를 이제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이나 유럽의 그 조리사들은 동양의 그 식재료를 자신들의 그 요리에 사용하는 것을 새로운 조리법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 재료를 이제 전통적으로 또는 그 주위에서 그 흔히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은 그 형식에서 그 벗어난다는 그 이유로 이제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을 이제 벗어나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특색 있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 자기 고유의 조리법을 이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경쟁 사회에서 틈새 시장 공략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2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